오늘 강연을 해주실 윤창열 이사장님은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학장을 역임하셨고 2023년 올해 6월에 대한사랑 5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1만 년 한민족 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우고 대한역사 강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한민족의 국통맥과 신선수행법입니다.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8일 토요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간다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날인데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축사까지 해주신 김윤세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제목이 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국통맥과 무병장수 신선수행법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 2부, 3부인데 1부에는 우리 민족 9,000년의 국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신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우리 민족 전통 고유 신선이 되는 이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이제 국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는 환국이었습니다. 환국이라는 것은 광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갔더니 달이 떠가지고 환하더라. 그 환하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한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환한 광명의 나라. 그런데 이 환국이 기원전 9197년부터 기원전 3897년까지 3301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7명의 환인이 있었는데 제가 논문을 쓰다가 도대체 이 9197년 기원전 그때가 60갑자로 따져서 뭐가 될까 한번 보다 보니까 갑자년이에요. 이게 한 4, 5년 전 일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우리 민족의 시작이 이 갑자년으로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 이 환국이라는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완전히 상고 시대의 역사를 잘못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옛날의 시대, 구석기 시대는 돌 깨는데 몇만 년, 돌 가는 신석기 시대 몇천 년 해가지고 이 미개했던 시대로부터 문명화된 시대로 전해 내려왔다고 누구든지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여명기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선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황금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안 믿어요. 영국의 맨체스터 시에 있는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폴이라는 글을 썼는데 6,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6,000년 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신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과 합일되어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리고 이제 6,000년부터 기후가 변화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서 사람의 자아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아 폭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로부터 전쟁이 생겼고 그로부터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이 시작이 되었다. 아니,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0년 전 이전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장수문명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골든 에이지라고 얘기해요. 황금 시대였다. 그리고 그 황금 시대로부터 광란의 6,000년이 전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인간들이라는 거 우리가 봐도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것은 이 무병장수를 누렸던 황금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9220년 전이었고, 그렇다면 이 환국이라는 것이 정말 있었냐? 삼국 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면 석유 환국이다,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이 5만리, 이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리, 12환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12환국이라는 것은 12지지의 원리에 의해서 12개의 나라, 비리국, 양운국, 뭐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룩국, 뭐 객현왕국, 구모해국 등등 해서 수밀리국까지 12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강단사학자들은 환단국인 위서다. 왜? 무슨 남북이 5만리, 동서 2만리라는 그런 거리 개념을 쓸 수가 있느냐? 강단사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25사 중에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서 하루를 가요. 그러면 그게 100리입니다. 그러니까 5만리라는 것은 말을 타고 500일을 가면은 5만리고 200일을 가면은 그 2만리는 거, 2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 25사의 진서 사이전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은 보지 않고 무식하게 이런 뭐 2만리, 5만리를 썼다고 환단국이를 위서라고 하는 강단사학자들이 정말 무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환국은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되는데, 환국의 이주민들이 건설한 이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무엘 로아 크레머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그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이 인류 역사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12환국 중에서 이 수밀리국, 우루국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이라크의 남부 지방에서 기원전 한 3,500년 전부터 2000년까지 뭐 그 이상으로도 잡기도 해요. 수메르 문명을 건설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루쿠, 움마, 뭐 라가시 이런 도시국가를 세워요. 그래서 이 크레모 교수는 뭐 수메르에서 시작한 인류 최초의 뭐 30몇 가지 뭐 이런 책도 냈어요. 하여튼 서양의 모든 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시작을 이라크 남부에 있는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환단고기를 보면은 우리의 12환국 중에 환국과 우루국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그 수메르 문명을 열었다는 겁니다. 일단 뭐 말부터 수밀리국 사람들이 갖고, 그리고 우루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메르 문명이 우리 민족이 가서 건설한 문명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은 뒤통수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었다. 블랙 헤드 피플이었다. 근데 지금은 뭐 사람들 하도 그 혼혈이 돼가지고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지만, 수메르의 그 창세 신화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어다. 교차어라는 것은 부차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나는 당신을, 나에다가 는을 붙여요. 당신에다 을을 붙여요. 이렇게 토씨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교차어다, 부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아요. 수메르어와 우리의 언어가 같은 부차어, 교차어이고, 엄마, 아빠, 뭐 사람, 아우, 달북 같은 단어가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60진법을 썼어요. 60진법이라는 것은 10간과 12지를 결합하면 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라는 60진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사실은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거예요. 김상일 교수를 만났더니 영국 여왕 이름인 엘리자베스가 60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디서 찾지는 못했어요. 뭐 어떤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데 김상일 교수는 엘리자베스라는 뜻이 60이라는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음, 태양력. 우리가 이제 보통 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태음, 태양력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그 함을 지는 풍속도 우리와 비슷하고요. 수메르 왕들은 상투를 틀었어요. 이 상투는 우리 민족만이 틀었던 겁니다. 상투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배달국 시대 때부터 틀었고요. 홍산 문화를 보면은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까지가 6,000년 전 이전의 유물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풍속이 있는데 이게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의 린투 신전에서 출토된 향로인데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씨름을 즐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 수메르 민족 문명과 우리 문명은 아주 동질성이 같고 환단고기에 입각해서 보면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란을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가 되는 수메르 문명을 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3.1절 선언을 보면은 임시정부라는 것이 3.1운동이 지난 뒤에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주년이면은 거기다가 19에다가 23을 더하면 1942년 3월 1일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및 대한민국을 거쳐 민족의 광채를 보존하며 100번 전쟁에 분발하여 시종일관하였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은 헌법 1조 전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3.1운동을 계기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이 임시정부의 역사관인 환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9,000년의 역사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사랑만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역사관을 계승을 해가지고 대한사랑만이 그러한 그 역사관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사랑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사랑이 지금도 많이 열악하고 그리고 강단사학자들의 그 카르텔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뚫지를 못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가야고분군에서 그 남원이 기문이고 또 합천이 다라라고 하는 것을 강단사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 대한사랑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빼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직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남원을 기문이라고 표현하고 합천을 다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원과 합천이 일제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은 전라도의 남쪽 땅, 경상도의 남쪽 땅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주장을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한사랑에 많이 가입하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사랑에서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서도 다 나눠드렸어요. 한번 나가실 때 좀 많이 가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배달국 기원전 3897년 이해도 갑자년이에요. 이해도. 그리고 기원전 2333년 이 고조선이 건국이 되는 무진년까지 18명의 환웅이 1565년 동안 배달국이 지속이 됐어요. 우리는 배달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없어요. 환단고기의 원문을 보면은 인다삼핍이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생산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이 풍백과 우사와 운사와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서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해 뜨는 곳 동쪽으로 백두산에까지 오시게 되고
배달국을 건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시를 여십니다. 신시라는 것은 신의 도시다, 디바인 시티라는 뜻으로서 우리 민족이 섬기는 삼신상제님 하느님의 이상을 이 지상에다가 구현하는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원주민인 호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주민인 웅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족을 교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강단사 학자들은 곰과 호랑이가 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아니,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유전자가 다른데. 우리가 월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맹호부대를 파견했어요. 신문에 맹호향월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1000년 뒤에 맹호부대가 간 것이 아니라 용맹한 호랑이가 월남 땅에 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처럼 곰처럼 미련하게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삼성기 하를 보면은 웅호이족이다, 웅족과 호족의 두 부족이다.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었다는 뜻이고, 웅여호양가다, 이것은 신시본기에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두 집안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환단고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분 중에 하나가 이 배달국 시대 때 14번째 자오지환웅,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치우천왕으로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분이신데, 이 초기의 청구국 치우천왕은 백두산에서 청구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청구국은 여기 이제 요령성이에요. 요령성의 요 대능하 상류 지역, 대능하 상류 지역에 있다가 요 발해를 건너가지고 후기의 청구국은 요 산동성, 광요현, 환태현, 박흥영, 고청현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의 무덤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1994년인가에 그 치우천왕, 중국의 치우천왕의 무덤이 한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는데 요게 진짜예요. 산동성 문상현에 치우천왕 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94년, 엄청 빠른 시기죠. 1994년에 치우천왕 능을 한번 참배를 했어요.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이 되고 이 대한사랑 회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우리의 그 역사 문화 유적을 탐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국에서요 너무 뭐 사진 한 장만 찍어도 간첩죄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은 지금 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황제 헌원과 탕록의 들에서 10년 동안 73회를 싸워가지고 그를 신하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금살치우다. 오히려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을 금자예요. 죽일 살자.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반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황제와 치우가 싸웠는데 황제가 치우를 잡아 죽였다.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를 보면은 치우천왕께서 황제를 감화시켜가지고 그를 우리 동방으로 불러가지고 신선의 법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중국 가롱이 쓴 그 포박자라는 책을 보면은 옛날에 황제가 동도 청구하여 청국에 이르러가지고 자부 선생님은 치우천왕의 국사예요. 자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사막내문경을 전수받아갔다라는 구절이 가롱의 포박자에 있어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 환단고기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동방의 신선의 법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 치우천왕은 만세의 도술지종이다. 모든 도와 술을 부리는 그런 으뜸이 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황제와 전쟁을 할 때 능작대무다. 능이 큰 안개를 일으켰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고에 걸쳐서 무신이고 용강지조다. 용맹하고 아주 강력한 분의 근원이 되는 분이다. 후세에는 군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 군부대에도 많이 강연을 가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왜 대한민국 모든 부대에서는 백전백승 73전 73승의 승리를 거두었던 치우천왕, 군신, 무신 치우천왕의 동상을 왜 군부대에 세우지 않느냐. 이게 대한민국이 역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모든 군부대에는 이 치우천왕의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병법지조예요. 전쟁을 할 때 이 병법을 썼고, 금속제 무기, 채동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리와 철을 채취했다. 구리라는 거 우리 민족이 최초로 발굴했어요. 우리 원래 고구려를 고구리라 그래요. 구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처음 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름을 따서 구리라 그렇고, 저 철이라는 글자도요, 세금변에 오랑캐 이자를 쓰면은 그걸 철이라고 읽어요. 그 약자인데 그것은 우리 동이민족이 철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두철액이다. 구리의 머리와 그 다음에 철의 이마다. 이것은 이제 투구를 만들어 쓴 거거든요. 이건 김산호 화백이 그린 치우천왕의 이게 이제 그 소뿔이고 투구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치우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처음엔 자기들이 황제의 후손이다. 우리는 염황의 후손이다. 염황은 염제 신농씨와 황제. 그 다음에는 중화 3조당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염황취의 후손이다. 이게 북경 서쪽 한 200km 가면은 탕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중화 3조당이 있어요. 중화 3조당에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가운데 황제 헌원, 염제 신농씨 그리고 치우천왕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남의 조상까지 자기들이 뺏어다가 자기 조상으로 섬긴데,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치우천왕을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치는 자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절대 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배우면 뭐가 돼요? 환부역조. 자기 조상 부정하고 뿌리 부정하고 죄만 짓게 돼요. 그게 강단의 식민 매국 사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대한사랑이 창립되었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국통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이 치우천왕의 그 치우 견비총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가본 건데 없애버렸다 그래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또 그런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삼성조 시대 세 번째가 단군조선인데 고조선인데요. 기원전 233년 무진년부터 기원전 238년 개해년까지 2096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있었어요. 이것은 삼국 유사의 고조선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서의 운하대. 이건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중국의 왕침이라는 사람이 위서를 썼어요. 이때의 위서는 중국의 위나라가 많거든요. 이건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위나라예요. 삼국시대 위나라예요.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 그러니까 조비가 위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220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따지면은 그건 BC 한 20세기 2000년 되겠죠? 내왕 이천제, 과거 2000년 전에 요 제라는 것은 해자예요. 우리가 천재 이루의 기회다 할 때 제는 연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기원전 220년부터 그 이전 2000년 전에 요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군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일치 시대에 그런 군장을 의미하는 거죠.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사달에. 아사라는 것은 퍼스트랜드, 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태양이 처음 비치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아사달은 지금의 아메리카의 아스텍 문명, 아스텍도 그 아사달에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의 그 수도가 아스타나인데 그 아스타나도 아사달의 변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가지고 조선이라고 이름하시니 여고 동시다. 그래서 2000년 전후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는 것을 중국 사람이 쓴 기록이에요. 그것을 이련선사께서 삼국유사에다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고 동시다. 이것은 요님금 요자예요. 요님금 요자인데 고려의 3대 임금의 이름이 정종이죠. 정종의 이름이 요님금 요자예요. 왕요죠, 왕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임금의 이름을 휘해가지고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욘닝금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욘닝금 25년이 단군 원년이에요. 25년 앞서요. 욘닝금은 갑진년에 나라를 세웠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무진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침이 쓴 위서의 구조를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단군께서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김윤수 회장님께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단군을 부정한다. 왜 단군을 부정합니까? 그게 식민사학의 유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단군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사 35권을 편찬하면서 우리 역사를 2000년으로 깎아내리고 단군을 부정하고, 근데 대한민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선입자주라, 먼저 선자, 드립자, 놈자자 머릿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를 배운 가장 대표적인 원흉이 이병도예요.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병도는 역사를 팔아먹었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지만 역사를 팔아먹으면 역사라는 것은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혼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구약이에요.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혼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병도는 우리의 혼을 팔아먹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 사학자들은 이병도를 우리 사학계의 태두라고 이렇게 받들면서, 그거 다 개떡 같은 얘기죠. 민족의 혼을 말살한 원흉이에요. 원흉. 이병도라는 인간이. 근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단군 조선 시대는 삼한 관경제를 썼다는 거예요. 삼한 관경제.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도 하나가 딱 셋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오늘의 주제도 될 수가 있어요. 일시무실 석삼국 무진본, 하나가 삼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이지만 이 우주 자체가 천지인으로 나누어져요. 천지인으로. 그래서 천지인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천을 주재하는 분을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교치 삼신이라고 얘기해요. 조교치 삼신인데, 그래서 이 마한이라는 것은 한반도예요. 마한. 요건 천에 해당하고, 요 북경 주위 여기에 번한이 있었어요. 번한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초기의 수도는 당산시,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그 당산시였고, 여기 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송하강,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여기에서 도읍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단군 조선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진한, 마한, 번한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것이 삼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중삼한 연맹국을 가지고 뭐 경주에 진한이 있었고, 김해에는 변한이 있었고, 익산에는 마한이 있었다. 그것은 한 100여 년 동안 지속이 된 중삼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삼한이다 했던 것은 바로 이 단군 조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이 강단사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본 사람들이 왜곡시킨 그 역사만 리바이벌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대한사랑이 나서가지고 역사 광복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조선은 이제 수도를 3번 옮겨요. 우리가 마하는 천에 해당하고, 진하는 지에 번하는 지에 해당하고, 그리고 진한이 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천일지 인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인삼의 원리에서 인에 해당했던 이 진조선이라는 것은 수도를 3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왕조가 21대 소태단군 때부터 초대 단군부터 21대 소태단군 때까지 1048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제2왕조 색불루는 구테타에 의해서 단군이 됩니다. 그래서 43세 물리 단군 때까지
860년간 지속이 돼요. 이때 수도가 장춘이에요. 장춘. 장춘은 요게 백악산 아사달, 여기가 송화강 아사달, 그리고 이 우하충의 난을 평정하고서 44세 구물단군이 대부여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188년 동안 지속이 돼요. 여기가 송화강, 여기가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아사달이에요. 지금 뭐 강단사학자들은 이거 자체를 부정해서 연구도 안 하지만 기껏 연구한다고 해봐야 뭐 백악산이라는 것은 저 개성동 쪽에 있던 백악산이고 장단경이라는 것은 저 황해도 구월산 주위가 장단경이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무대라는 것은 만주가 우리의 무대였지 이런 한반도에 국한되질 않았어요.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도 식민 매국사학의 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바뀌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서거정이 지은 동국통감을 보면은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강단사학자들은 해석을 못해요. 전혀. 그리고 삼국 유사를 보면은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전혀 해석을 못해요. 요 1048에다가 860을 더하면은 1908년이 나와요. 그래서 1048년은 제1왕조 송화강 아사달 시대만을 얘기했던 것이고 1908년이라는 것은 제1왕조 1048년과 제2왕조 860년을 더한 1908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열국시대, 이 북부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단군조선이 끝나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북부여입니다. 기원전 239년에 해모수라는 분이 나라를 열어요. 그래서 1세 해모수부터 4세 고우르 단군까지 쭉 가는데 이 고우르 단군 때 한무제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우르 단군이 그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일어납니까? 의병이 일어나요.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무제의 군대를 격퇴하게 됩니다. 힘이 세지니까 고우르 단군 보고 단군의 자리를 나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고우르 단군이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 동생인 이제 해부르가 임금이 돼요. 그래서 해부르를 강등시켜서 이 동부여에 봉해줍니다. 이걸 이제 가서본 부여라고 하는데 수도는 어디였냐면은 흥룡강성의 통화현이에요. 통화현. 그래서 이것은 기원전 86년부터 기원 후 22년까지예요. 그리고 22년 뒤에 고구려 대무신 열제가 이 동부여를 멸망을 시켜요. 그때 대소의 그 사촌 동생을 연나부에다가 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나부 부여라고 그러고 이걸 서부여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역사 25사에 나오는 부여전이라는 것이 전부 서부여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은 전부 요령성에 있었던 서부여에 관한 얘기인데 하여튼 문자 열제 때 494년에 부여가 망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중간이 생략돼 있어요. 잘 모르지만 서부여, 연나부 부여는 기원 후 22년부터 494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두막 단군의 아들이 고무서고 고무서가 아들이 없었어요. 고무서에게 딸이 있었어요. 공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선호예요. 소선호의 그 남편, 즉 고무서 단군의 사위로 고주몽 성제가 7번째 단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8년부터 37년까지는 북부여라는 이름을 쓰다가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연호를 평락이라고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37년이다. 그리고 신라라는 것은 박학교사가 57년에 건국을 했다. 어떻게 고구려가 신라보다도 늦게 건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고구려는 그 58년에 기원전 58년에 고주몽 성제가 처음 북부여에 칠 때 단군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사는 강단사학자들은 누구도 몰라요. 이 내용은 이것은 오직 그 범세동 선생이 쓴 북부여기를 통해서만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그 부여를 보면은 뭐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은 뭐 부여에 대해서 부여가 실제로 잘 보면 8개가 있어요. 8개. 초대 단군 할아버지의 넷째 아들이 부여고 등등 해서 이 백제 성왕이 부여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는 명칭까지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여가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북부여라는 것이 기원전 239년 임술년부터 기원전 58년 역시 까지 58년 개해년이죠. 개해년까지 182년 동안 이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구려 기원전 58년부터 일단 뭐 따져야죠. 668년까지 72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국시대 고구려 동부의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시대라는 것은 100여 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그저 입에만 삼국시대 앞으로 이 대한사랑에서 역사 교과서를 새로 편찬을 할 겁니다. 편찬을 하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사국시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국시대. 기원전 40 기원후 AD 42년에 김수로 왕이 건국을 하거든요. 이 진주도 그 육가야 중에 하나예요. 육가야 중에 진주가 하나였고 일본 사람들이 가야에는 임나일 본부가 있었다. 일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본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상도 남쪽 땅과 전라도 남쪽 땅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야가 있었죠. 가야가. 근데 이 가야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진주 박물관이나 김해 박물관을 가보면은 가야의 역사는 앞에는 전부 없어요.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나라를 건국했다는 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식민사학자들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 가서 대한사랑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박물관 내용 고쳐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사랑에서 이 지금 뭐 일제의 그 강단 식민사학에 의해서 왜곡된 이 강단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으로서 이 전라도 천년사도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뭐냐? 전라도 남쪽 땅은 전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강진이 친미다래고 뭐가 반파가 장수고 뭐 전부 그건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질 않아요.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갖다가 대한민국 남쪽 땅에다 비정을 합니까? 그건 뭐예요? 대한민국 남쪽 땅이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 사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오히려 일본이 강성해가지고 우리 남쪽을 지배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못된 역사학자들 기경량, 안정준 이런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거 분노해야 됩니다. 대한사랑의 모토가 3가지예요. 분노하라, 각성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런 역사를 보고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9,000년의 역사를 다 7,000년은 잘라버리고 2,000년 역사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사랑에서 터키가 2월 달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대한사랑에서 저를 비롯해서 임원단들이 그 기증한 그것을 보기 위해서 튀르키예를 다녀왔어요. 저도 가서 튀르키예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이 사람은 돌고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기껏 인식하는 수준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형제의 나라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이 톤유크라는 돌고래 그 재상이면서 장군인데 이 톤유크라는 사람이 문자로 새긴 오논강, 이거 몽골이죠. 오논강의 비문을 1893년에 덴마크의 언어학자인 톰센이 현재 터키어로 해독해가지고 이
돌골과 고구려의 관계를 써놨어요.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돌골족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 제2 돌골 제국이 성립되었을 때는 고구려가 돌골의 기층민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 우리 돌골 민족은 형제 국가였다. 이것이 코리아와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중앙아시아에서 형제로 함께 살았다. 터키의 중위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역사를 안 배우니까. 이 돌골족이 세운 나라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그 타지키스탄은 이란 계통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내가 터키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통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돌고래 후손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진국 668년, 지금 여러분들은 대진국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발해, 그리고 699년에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 개떡 같은 얘기입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668년에 대중상이라는 분이 후고구려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699년에 대조영이 대진국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발해라는 이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713년에 당현종 이윤기가 대조영을 발해군왕 호란주 도독에 임명을 해요. 그리고 역사책에 발해라고 써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그 정신 나간 얼간이들이 발해. 대진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호를 대진이라고 썼지 발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대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발해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대진이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진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조선 대한민국까지 이게 9번. 우리 민족은 국통이 9번 바뀌게 됩니다. 국통이 9번 바뀌는데 그것도 재미있게 333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삼신의 그 삼수 원리로 전개된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인데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을 우리는 삼성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인데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북부여가 원시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본 고구려예요. 대진국이, 그리고 이게 이제 중고구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유립 선생의 고려국 정통론이 있어요. 고려국. 그리고 이제 고려를 후고구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선, 대한민국. 이 대진국 시대에는 통일신라와 남부국 시대고,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남북국 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처럼 9,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통맥을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는 대한사랑밖에 없어요. 대한사랑만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 환국이었다. 환국은 여러분들 아까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23주년 기념식 1942년 3월 1일 날 우리는 환국으로부터 유구한 역사가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통이라는 게 중요해요. 국통. 어차피 인류 역사라는 건 정통과 윤통의 싸움인데 이 국통, 우리 9번 국통이 바뀌었는데 이건 단군세기 서문에 국은 인통이 립하고 민은 인통이 영이다. 나라라는 것은 국통을 통해서 확립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이 국통을 통해서 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그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이 국통을 정확히 안다면은 우리는 애국심이 밑에서 용솟음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9,000년의 국통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동방 한민족의 신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시대 때 모든 제왕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전부 수행을 시켜가지고 모든 백성을 신선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선 문화의 원뿌리는 환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선 문화의 뿌리는 이 본고향은 마고 삼신이 계셨던 율국에서부터 비롯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고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고는 이 환단고기에는 아만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부모님이 나반과 아만인데 이 마고가 아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예요. 이 마고라는 분이. 그리고 신선문화, 여신문화의 뿌리가 되는 분이 마고라는 분이에요. 이 마고라는 분은 지금은 우리의 언어 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서양에서 매직이라는 언어가 마고에서 나왔어요. 서양의 마리아라는 것도 마고에서 나왔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마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쓰는 엄마라고 할 때 엄마도 마고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의 mother라는 것도 마고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어 마마,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것도 마고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의 모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마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고라는 분이 전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선문화의 뿌리예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고 신선문화의 뿌리고 여신문화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신이 세 분으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율려천에 계시는데 율려천이 어디냐? 검은고자리. 하늘을 보면은 금좌, 검은고금자, 검은고자리의 알파별인 백아성으로 우리는 바로 이 직녀성이라고 부르는 그 별에 마고 대성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마고 삼신이라고 부르지만 마고 대성, 큰 대자 이룰성자를 쓰는데 그분은 모든 인류를 신선으로 성취시키겠다는 원을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분을 마고 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마고 대성께서는 두 따님인 궁이 성모와 소위 성모와 함께 신선의 몸을 만드는 이 설려화를 내려주셔가지고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따님이 궁이 성모와 소위 성모, 이것은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려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설려화를 우주 조화꽃이다, 율려꽃이다, 또 신선꽃이다, 뭐 조화빛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설려화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의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연꽃을 하나를 듭니다. 이 설려화가 연꽃처럼 생겼어요. 연꽃을 하나를 딱 들어요. 그때 누가 웃습니까? 수제자인 대가섭께서 빙글에 웃어요. 빙글에 웃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이 설려화를 받았고 마가섭도 그 설려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을 든 의미를 이해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화시중의 미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설려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환단고기에 있는 얘기예요. 인류의 시조는 나반이시니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을 아이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강단사학자들은 아이삽이, 이 아이삽이라는 것이 바이카로 동쪽에 있는 그런 고장소예요. 이제 원시 숲이다. 삽이라는 것은 이제 숲이다. 아이라는 것은 이제 퍼스트, 최초의 숲이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꿈에 그 천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리시니 모든 환족의 모든 족속이 이제 그의 후손이다. 인류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초여 아만으로 상우지처를 왈 아이삽이라. 몽득 천신지교화사 이 자성 올리하시니 즉 구한지족이 계기후야라. 우리가 구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고 뿌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마고 대성 아만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2만 5천 년 전 인물이에요. 2만 5천 년 전 인물이고 우주의 이 허라는 것은 우주의 허공이에요. 우주의 허공이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근원이고 이것이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의 허공이라는 것이 뭘로 되어 있느냐? 라이트, 빛과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빛과 파동을 바로 이 허에 그 빛과 파동을 가져와서 소리로 만든 것이 옴과 훔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교의 육자 대명왕진원 옴마니 반매 훔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옴과 훔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 마고 삼신이에요. 이분이 신선수행법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 신선문화가 인류의 이게 원형문화예요. 원형문화. 우리 대한사랑의 그 창립에는 인류의 원형문화를 복원한다가 있어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게 당연히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인류의 원형문화를 복원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바로 인류의 그 원형문화가 뭐냐? 이것이 무병장수 신선문화예요. 마고 성모께서 천부경을 최초로 지으셨어요. 이 박지상이 지은 부도지를 보면은 이 부도지라는 말이 천부경의 고향이란 뜻이에요. 부도라는 것이 천부경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일시무시일 석상극무진본 뭐 천일일지일이인일삼 하는 그 천부경을 외우셨는데 이 천부경을 최초로 지으신 분이 마고대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고성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뭐 전혀 사람들이 모르죠. 이걸 최근에 그 연구가 되었는데 요게 지금 시베리아 땅입니다. 요게 바이카로예요. 바이카로에서 레나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레나강에서 여기서 마르카강이 이렇게 흘러서 합류를 해요. 요 마르카도 마고에서 온 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 밑에 요 빌류이 호수가 있는데 이게 1967년에 완공됐는데 마고성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사하공화국, 러시아의 또는 야쿠티아 공화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심 도시는 야쿠츠크인데 하여튼 마고성은 시베리아 여기에 사하공화국의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마고라는 말이 너무너무 지금 뭐 많은데요.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문경시에 마성면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마고성면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문경시에 마성면이 있어요. 그게 마고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녕에 가면은 마고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마면이라고 합니다. 장마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지리산에 노고단이 있잖아요. 노고라는 것이 나이가 든 그 마고 할머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그 함양에서는 마고제라는 축제도 열고 있어요. 이 마고라는 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 마고 지명을 보면 강서성 남성현의 마고산이 있어요. 이 마고산에 마고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명필가인 그 안진경이라는 분이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붓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거 다 연습합니다. 안진경이 쓴 그 마고산 뭐 신단기인가 그런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희성, 선성씨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마고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전벽해라는 고사성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고헌수, 마고파양 요거는 가려운 곳을 긁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고소양 요것도 가려운 곳을 긁는다. 이런 고사성어가 모두 마고에서 나왔어요. 마고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동해바다가 3번 변해서 뽕나무밭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견 동해 3차 변이 상전이라 이미 동해바다가 3번 변해서 뽕나무밭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가롱이 쓴 신선전에 왕원이라는 그 신선에 대한 조문이 있어요. 왕방평의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마고 삼신께서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요. 대화. 거기에 보면은 마고는 한 18세 내지 19세의 여인 같았다. 그러니까 뭐 신선으로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자기의 몸을 놔둘 수 있는 분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사람의 장수를 빌 때에 이 마고의 상을 증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살라고 할 때 마고의 상을 주는데 이걸 마고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신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론인 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이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내려가면서 우리의 신선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환국은 7명의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3301 나누기 7을 하면은 평균 47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환단고기를 보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한 사람이 470년을 다스리냐? 저 환국은 7개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명의 환인이 평균 470년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는 신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여적이 쓴 청학집을 보면은 환인은 위 동방 선파지 종이다. 우리 여기 초대 단군 환인 천재겠죠. 이 환인이라는 분은 동방 선파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명의 환인께서 평균 이 470년을 통치했고요. 환단고기 삼성기 하를 보면은 환인이 천산에 살면서 득도 장생했다. 도를 얻어가지고 장생을 했다. 이건 환단고기 원문이에요. 환인께서 장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 제가 황제내경 전문 교수거든요. 평생을 그걸 가르쳤거든요. 상고천진론을 보면은 상고시대에 진인이 있었는데 수명이 천지와 같았다. 중고시대에는 지인이 있었는데 진인보다는 적게 살았다. 하고시대에는 성인이 있었는데 100살을 살았다. 이게 황제내경 원문이에요. 그리고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는 것을 다 만족하게 생각했고 입는 것도 다 만족스럽게 생각했고 감기식, 임기복, 그리고 고하불상모,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서로 사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합오도라. 이게 황제내경 원문이에요. 도에 합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돌 깨고 그런 미개화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초창기 여명기에는 전부 신선시대, 황금시대에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환단고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보면 말이에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8세손 무드셀라는 969세.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세손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고. 이건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국시대에는 신선의 시대였어요. 신선의 시대. 황금시대였어요. 장수문명의 시대였어요. 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 우리 배달국 시대. 우리 초대 환웅천왕의 이름이 커바란 환웅이에요. 이 커바란이라는 것은, 커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대우주의 광명과 발이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에요. 대우주의 광명과 하나가 된 인물이다. 이게 이제 커바란이에요. 이걸 한문으로는 대원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환단고기를 보면서 이 구절, 기옥 천강하야 계일 광명세계의 지상이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론 이건 시베리아에서 오는 거죠. 일광명세계, 하나의 광명한 세상을 땅 위에 여는 것을 기옥 원했다. 환웅천왕은 우리 백두산에 오시면서 우리 한반도 백두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선으로 만들어서 광명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들을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웅족과 호족에게 쑥과 마늘을 먹이면서 100일 동안 수행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웅족의 여왕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능력이 아니라 등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내고서 37일 만에 신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시작은 배달국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민족의 시작은 신선수행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수행으로부터. 우리 민족은 그럼 수행하는데 뭐가 되기 위해 수행을 했어요? 도통을 하기 위해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 택 37일하사 37일 21일을 선택해가지고 제천신하시며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축제가 21일이었어요.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시간이 기신외무라사 외무를 바깥일을 꺼리고 폐문자수하시며 문을 닫고서 스스로 수행을 했다. 이게 환단곡이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달국의 그 5세 태우의 환웅께서는 신선수를 가르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교인의 필사 묵념 청심하사 조식 보정하시니 신의 장생구시지수래라. 요 묵념 청심, 생각을 묵묵하게 가라앉혀 가지고 마음을 맑게 해요. 요것이 성명 정해서 성단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식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요것은 명단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보정이라는 것이 정단을 기르는 방법인데, 이것이 장생구시라는 것이 신선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거 환단곡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치우천왕께서는 신선법을 베푸셨어요. 청구씨는 이선설법이다. 이 선으로서 법을 설했다. 청구라는 분이 치우천왕이거든요. 치우천왕께서 신선의 법을 또한 새롭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홍산 문화에서 수행 문화하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2012년에 발견된 이 홍산 문화의 도소인상인데, 도는 이제 이 진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사람의 형상인데, 흙을 구워서 만든 남자의 모습이에요. 적봉시 오한기 보국토양 흑릉구 유지에서 발견됐거든요. 기원전 3300년 경이고 길이는 55cm예요. 이게 길이가. 그러면 3300년이면은 2000을 더하면은 53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배달국 시대예요. 배달국은 지금 배달 기원 5920년에서부터 단군 기원 4356년이니까 5300년 전이면 딱 배달국 초기 조금 지난 뒤에 그때 시대인데, 이게 정면의 모습이고요. 저게 이제 얼굴을 확대한 건데, 핵심은 여기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문을 읽고 있는, 수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손과 발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한다고 썼지만 이것은 실제로 주문을 읽는 모습이고,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행 또는 이제 단전 호흡을 하는 모습인데, 반과부절하고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맞잡아가지고 이 단전 위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요 구절이 환단곡에 나와요. 근데 이 오한기 박물관에는 이걸 뭐 복원했다 그러는데 입을 다물고 복원을 했어요. 이거 엉터리 복원이죠. 입을 벌리고 해놔야지, 제대로 복원을 해야지, 이렇게 복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게 교무가우수다. 엄지손가락을 교체하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다 올려놓았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오른손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교무가우수라는 이런 구절이 환단고기에 두 군데 나와요. 3세 가륵단군 때 나오고, 그리고 소도경전 보는 제일 끝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달국 시대에도 신선 수행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단군 조선 시대, 삼한 시대에도 초대 단군 때부터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바탕으로 이 신선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서효사에 보면은 왕검수 대명하시니 왕검께서 대명을 받으시니 사해진 광명이로다. 온 천하가 광명한 나라가 되더라. 이 광명이라는 것이 신선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17세 단군 여울 때 보면은 푸른 도포를 입은 노인이 오랫동안 선인의 나라에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인 나라 백성이 되었네. 장생 선인지국하야 낙위 선인지맹이로다. 이런 이제 해서 이 신선의 나라, 신선의 백성. 그래서 이 고조선 당시에도 신선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신선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청 항로와 엑스포 할 때 거기에 우리나라의 동방 한민족의 4대 신선 제왕, 환인, 환웅, 치우단군,
환웅이라는 분은 뭐 근 500년을 살았던 분이고, 그리고 환웅이라는 분이 27살 때 백두산을 넘어 이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백두산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120살을 사셨어요. 오래 살았죠. 그 다음에 이 치우천왕은 151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 초대 단군 할아버지 130세를 사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보다는 다 이렇게 신선, 장수, 문화를 누렸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의 4대 신선 제왕 말고 우리 민족에 백두산에 4대 신선이 있어요. 백두산에 사선각이 있어요. 백두산에 사선각이 있는데 그 사선각에 모셨던 신선들이에요. 발귀리는 태호복기 씨와 동문수학을 한 분인데 동창생이에요. 천부경의 주에서인 발귀리 송을 지었어요. 천부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일기기 심영양긴이 뭐 쭉 이렇게 소도경전 보는 제일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자부선생, 발귀리의 후손인데 사막내문을 지으셨고요. 여러분들 윷놀이 모르는 사람 없죠. 바로 윷놀이가 우리 민족의 고대 역인 환역을 풀어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은 잘 알고 있는데 이 환역을 윷놀이로 풀어냈어요. 그분이 자부선생이에요. 그리고 이 자부선생은 칠정 운천도를 지었어요. 칠정이라면은 1월과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1월과 목화, 토, 금, 수 이게 뭐예요? 일주일 아닙니까? 일요일, 월요일. 그걸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자부선생이에요. 지금 일주일의 그 원형 그리고 일주일의 명칭 그것을 만든 분이 우리 민족의 자부선생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성자, 신선전에는 이 넓을 광자로 되어 있지만 이 빛광자가 맞습니다. 치우천왕의 후손으로서 황제가 그 감숙성 공동산에 가서 돌을 질문하는 게 장자에 나오죠. 그리고 삼낭을보륵, 이분은 그 3세 단군 가륵대 사람인데 원시 한글인 가림토를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한글 아닙니까? 그 한글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삼낭을보륵이라는 분이에요. 이 한글이라는 것은 뭐 너무너무 그 멋진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글은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원방각에서 나온 거예요.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러니까 천지인의 상징을 가지고 자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야, 이 이것도 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천지인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한민족 할 때 한자를 보면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회삼귀일의 뜻이에요. 회삼귀일. 그 지빌함삼의 뜻이에요.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포함하고 이 한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천부경의 철학인 지빌함삼과 회삼귀일 그리고 원방각 천지인의 내용이 합일되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3세 가륵단군 때 을보륵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분이 백두산 사선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자, 동방문화의 코드는 이 3수와 8수인데 3이라는 것은 창조의 수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에요. 이 3이라는 것은 우주도 천지인으로 되어 있고 사람도 머리와 몸통, 다리로 되어 있고 팔도 상박, 하박, 손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도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술을 마셔도 석 잔이고 돌아가신 조상님에게도 몇 잔 올려요? 3잔.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예요. 창조의 숫자고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바로 이 8이라는 숫자가 신선의 숫자가 됩니다. immortality, 영원성을 가진 숫자가 8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신선을 표현할 때 8선이라고 얘기해요. 8선, 신선을 얘기할 때. 그럼 왜 8이라는 것이 신선의 숫자가 될까요? 과일에서는 감이에요. 감의 씨가 8개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감나무를 선목이라고 얘기하고 이 감을 신선의 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양과 음이 있어요. 양은 일 또는 삼을 바탕으로 하고 음은 일을 바탕으로 해요. 신선은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은 삼변성도를 해야 돼요. 음의 바탕인 이가 2의 3승을 하면 얼마예요? 2의 3승을 하면 8이 나와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을 뜻하는 거예요. 8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8이라는 것이 신선의 숫자가 됩니다. 우리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은 천지인을 상징해요. 천지인을 상징하고 그 광명을 상징하는데, 자, 환국은 천을 상징해요. 배달국은 땅을 상징해요. 그리고 단군조선은 인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이라는 것이 삼신이 자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얘기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천일지일 태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환단고기가 아니라 한단고기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환단고기가 옳습니다. 환이라는 것은 자천광명을 위지환이요, 자지광명을 위지단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고 그러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광명, 하늘의 땅이 광명이 아니라 하늘의 광명 비친 땅이죠. 그걸 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지의 광명을 체득해서 인간 내면의 광명을 밝히는 것을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신은 조하신, 교하신, 삼신은 그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고, 이게 천일신, 지일신, 태일신인데, 이게 천지인인데, 하늘의 광명은 환, 땅의 광명을 단, 인간의 광명을 우리가 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신선 문화를 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 뛰어넘고, 조선시대 때 청하자 권국중이라는 사람이 삼신산가를 지었어요. 원래 삼신산은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두산의 별명으로서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 전부 백두산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삼신산에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후세에는 이제 복례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을 일컬었는데, 권국중은 이제 후세에 이걸 가지고 삼신상가를 지어요. 거기에 나이든 여자 신선 마곡께서 봉황새의 등에 걸터 앉아 백화 여선 노마고 사막을 차례로 순행하며 천부경을 반포한다. 사막이라는 것은 요게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죠. 사막을 쫓아다니면서 운행하면서 반천부라, 천부경을 반포한다. 유래를 생각하니 우리 동방 땅은 유래역득 오동토 상고시대에 모두 신선부에 들었었네. 상고시대에 모두 신선들이 살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 권청아, 권국중이라는 사람이 삼신산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국호가 한인데, 대는 큰 대자고, 한이라는 것은 30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광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뭐냐? 모두 내 마음에 광명을 열어가지고 신선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선 문화의 맥이라는 것이 랑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랑. 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뭐뭐와 함께, with,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너랑, 그럼 너와 함께, 나랑, 나와 함께, 우리랑, 우리와 함께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리랑이라는 것은, 아리라는 것이 하느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고, 또 랑은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된 사람을 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천왕랑, 환국의 천왕랑, 배달의 뭐 삼랑, 천왕랑, 단군조선의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 백제의 무절. 여러분들이 신라의 화랑은 잘 알고 있잖아요. 고구려의 조이선이 해서 고려조선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제는 태을랑, 이런 삼랑선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에 3대 건국 이념이 있는데 홍익인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죠? 없죠. 그런데 홍익인간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홍익인간의 아주 근본되는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홍익인간 이전에 12글자를 덧붙여서 알아야만 홍익인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단고기의 그 연표면을 보면은 일신강충하사, 일신 즉 삼신, 그 삼신께서 요 참마음 충자예요. 우리의 참마음에 내려와 계시니 성통광명하니,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광명과 통해 있으니 제세이화하야, 내가 신과 하나 된 인간, 광명한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해서 홍익인간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나처럼 모든 사람들도 광명한 인간, 빛의 인간, 신선의 인간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한복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철학을 알지 못하면은 이 홍익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제세이화도 이 인간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한다. 우리 민족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의 이상은 죽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을 천국, 신선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의 본래 목표였어요. 제세이화. 기독교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도 근본적인 가르침이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회개하라. 이 지상의 천국이 열리는 것을 얘기했지 죽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래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고 우리 민족의 본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광명계천, 우리 민족의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이에요. 우리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은 박달의 뜻에서 전음된 거거든요. 그럼 박달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밝은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박달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조선, 조일선명, 아침의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그 다음에 부여, 부여라는 것은 먼 어둠을 잡아먹고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광명의 뜻이에요. 고구려,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 대진국, 진은 동방진자예요. 동방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리고 고려, 조선, 그 대한민국. 한은 30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광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태호복기 씨, 우리 태극기 처음으로 그리신 분이에요. 태호복기 씨. 복희라는 거, 제가 중국에 있는 모든 복희의 그 유적을 탐방하고 글을 쓰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복희라는 분이 뭐냐? 아, 이건 밝은 해라는 뜻이다. 복이라는 것이 밝다는 뜻이고 희라는 것이 해라는 뜻이구나. 복희는 밝은 해, 밝은 광명의 뜻이에요. 해모수, 해가 태양을 뜻하고 우리 지명의 태백산, 소백산. 우리나라는 국호, 그 다음에 인명, 지명.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빨강, 파랑, 초록을 합하면은 뭐가 돼요? 백색이 됩니다. 백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광명을 숭상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 민족은 해맞이 달맞이를 했어요. 아침이면 제득동산하야, 조즉 제득동산하야 배일시생하고 아침에.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하고 석즉 제추서천하야. 저녁이 되면 일제히 서촌으로 가서 배월시생이라 달이 처음 떠오르는 것을 절하였다.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광명을 숭상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이 내 마음의 광명을 여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민족이에요. 몸에 광명을 여는 것은 바로 신선이 되는 것이고 천지와 합일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우주 자체가 이 광명한 존재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제 첫 번째 우리 민족의 9,000년 국통맥, 두 번째 우리 민족의 신선문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행문화, 우리 민족의 수행문화. 1만 년, 이건 PPT가 짧아요. 짧아가지고
수행은 이제 왜 해야 되나? 수행의 뜻이 뭐냐?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메디라는 말은 to measure, 측정하다, contemplate, 명상하다, 뭐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고 to heal, 치유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수행을 잘하면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의 근본 원리라는 것은 인간은 생장염장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로병사를 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칙을 이 노병사를 없애버리고 생명을 거꾸로 소급을 해서 역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신선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빛이에요. 허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빛인데 그 빛 속에는 광명과 파동이 있어요. 그 광명과 파동이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같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이 광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빛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빛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내 몸을 끊임없이 이 빛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면은 병에 걸리질 않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국의 그 영생학의 대가인 오브리 더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화의 종말, 엔딩 에이징, 에이징이라는 것은 노화, 나이가 먹다 이런 뜻인데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노화는 질병이며 질병은 치료할 수 있다. 현재 수명을 500세 혹은 1000세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늘립니까? 이것은 오직 메디테이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수행은 식신을 쉬게 하고 원신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심장 속에는 식신이 들어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원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식신으로만 평생을 살아가고 뇌 속에 있는 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원신을 깨우고 우리의 심장 속에 있는 식신을 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패트리샤 캐링턴이라는 사람은 수행 중에는 숙면을 취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는 산소 소모 또한 급격하게 저하가 돼서 우리의 식신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그레그 포나로라는 사람은 안정시에 심박수가 빠르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맥박이 빠른 동물일수록 수명이 작다. 자, 맥박이 빠른 것은 심장의 박동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 오래 살아요.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생쥐 같은 건 뭐 날뛰잖아요. 그 일찍 죽어요. 운동선수가 일찍 죽겠어요? 오래 살겠어요? 운동을 해서 오래 살 것 같죠? 운동선수가 일찍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장, 염장의 사이클, 이 심장의 박동을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리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을 빨리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선수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수행은 주문을 읽어야 돼. 주문을. 그래서 언어 문화의 이 근원이라는 것이 또 깨달음의 진리 암호문이 주문인데요. 자, 주문은 이 빨주자 그럴 문자로 어린아이가 그 엄마 젖을 빨듯이 대자연의 생명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주 윤려라는 말이 나왔는데 윤려라는 말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우주라는 것은 윤려라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음양의 힘을 윤려라 그러는데 그 본성이 빛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 윤려를 내 몸에 채우는 것이 수행이에요. 주문은 성령을 부르는 소리고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대우주의 생명과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 언어로 압축한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와미 시바난다 라다의 그 만트라스라는 책에 있는 건데 만트라, 주문이라는 것은 만트라라 그래요. It's a combination of sacred syllables. 신성한 음절들의 조합이다. 그리고 which forms a nucleus of spiritual energy. 영적 에너지의 핵을 형성하는 그런 신성한 음절의 조합이다. 자연의 본성인 소리와 광명을 자연의 본성은 허공이거든요. 허공.
허공은 빛과 진동,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주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에서 완성된 두 가지의 주문이 있어요. 우주의 정신을 완성하는 시천주 주문과 우주의 혼백을 채우는 이 태을주 두 개의 주문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정신이에요. 요게 정신. 신장 속에 정이 있고, 심장 속에 신이 있고, 간 속에 혼이 있고, 폐 속에 백이 있는데, 요 우주의 이 정신의 축을 완성시키는 주문이 이것이 시천주 주문, 최수원 대신사의, 그리고 혼백을 완성시키는 주문이 그것이 태을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여기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라고 하는데, 음양오행의 그 오토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목화금수의 결과가 오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은 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천주 주문은 정신, 우주의 정신을 빨아 마시는 주문이 시천주주인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천주주는 동서신학, 깨달음과 도통의 근본 진리 주제가 다 들어있는데, 김상일 교수는 수은과 화이트헤드라는 책에서 21자 주문 속에는 그 동서양의 많은 사상과 내용들이 축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혼백을 마시는 주문이 태을주인데,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리 사파, 이렇게 23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행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성명정이 있어요. 성명정. 요걸 삼진이라 그래요. 석삼자 참진자. 요것은 어디서 근원했느냐? 조교치 삼신에서 기원해요. 그래서 조화, 교화, 치화의 삼신은 이렇게 수평적인데 우리 몸속에서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거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되죠. 그런데 4,800년 전에 그 독일을 보면은 이렇게 성명정, 삼진, 석삼자, 참진자, 이걸 표시한 그런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수행에서는 가장 신성한 소리가 옴과 훔인데, 이것이 율려의 조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옴이라는 거, 이건 창조의 소리예요. 우주 율려의 원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꼭 삼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삼자처럼. 이게 산스크리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훔이라는 것이 환국에서, 마고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환국에서 완성된 우주의 모든 생명을 성숙하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원이 옴만이 반매 훔, 옴으로 시작해서 훔으로 끝나요. 옴은 창조의 소리, 훔이라는 것은 결실과 완성의 소리가 됩니다. 이 쿠카이 스님, 공예 스님이 훔자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훔자는 법신, 보신, 응신, 화신의 사신을 모두 갖추고 있다.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은 지감조식 감촉이라 그래요. 이건 3일신고에 있는 말인데 어려운 얘기예요. 지감. 그럼 뭐 감정, 호흡, 접촉을 다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땅히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그치는 거예요. 이 감이라는 것은 3일신고에 보면 희노애고 탐념이라고 되어 있죠. 식이라는 것은 호흡이에요. 불규칙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촉이라는 것은 성색침이 음전데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수행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축맥을 뚫는 거예요. 이 축맥, 우리가 축맥, 인맥, 동맥을 뚫는데 축맥, 동맥, 인맥은 모두 자궁에서 기원해요. 그래서 1원 3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축맥이에요. 이게 축맥이에요. 이건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축맥은 배꼽 양쪽 0.5천 되는 신장의 경맥을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해요. 제가 황제내경 전공이잖아요. 황제내경 영추에 보면 복충지맥이라고 나와요. 복려지맥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회음에서부터 이 백회까지를 관통하는 이 맥이 축맥이에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12경맥의 해가 되고 오장육부의 바다가 되지. 배꼽 주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무슨
12경맥의 해가 되고 오장육부의 바다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축맥을 뚫으면은 임동맥을 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동맥을 회음에서부터 쭉 올려요. 동맥은 양맥의 바다. 그리고 동맥은 요 입술 끝에서 끝나요. 아랫입술 끝에서 여기서 이제 인맥이 시작하는데 그냥 동맥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훔이라는 소리를 하면서는 끌어올려요. 그리고 옴이라는 소리를 내면서는 기운을 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자, 디팍 초프라라는 미국에서 활약하는 인도 의사인데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에이지리스 바디, 늙지 않는 몸, 타임리스 마인드, 어떤 시공을 초월한 그런 그 영원한 무한한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디팍 초프라는 훔이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훔은 전일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훔 소리를 들으면 일체의 모든 세포가 동시에 진동하여 생기를 얻는다. 훔이라는 글자를 소리를 쏴주니까 암세포가 전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세 번째는 뭐 세 번째가 되는지 이 정단을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상단, 중단, 하단인데 이 하단은 정단이라고 그러는데 정단이 완성돼야만이 이 중단과 상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를 물의 나라다, 불의 나라라 해서 물을 올려요. 그리고 불을 내리는데 다음 걸 보면은 그 물을 어떻게 올리느냐? 물이라는 것은 요게 감껜데 요 양을 올려요. 양을 올리면 음이 따라 올라가요. 요거는 이껜데 음을 내리면은 요 불이 함께 내려와요. 그래서 이 수승화강을 시키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 왕중양은 그 북칠진의 스승 아닙니까? 왕중양은 성은 신이고 명은 기이다. 기와 신이 결합된 것을 신선이라고 한다 해서 수승화광 또는 수화교구 또는 수화상제, 수화기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명쌍수의 수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났네요. 자, 수행의 궁극의 목적은 태일인간이 되는 거예요. 태일은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인데 대한이 태일이에요. 한이라는 것에 하나란 뜻이 있어요. 그 대한이 태일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우주와 하나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도통을 하고 신선이 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그랜드 완이다, 그레이트 완이다, 얼티밋 완이다, 궁극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류의 창세 상고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이 우리 민족의 주제는 자연과 합일되는 태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일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천지 부모, 하늘이 아버지고 땅이 어머니예요. 그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게 그게 태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문명이 나오게 되는데 인류 문화의 근원과 최종 결론이라는 것이 이제 우주광명 환인데요. 환이라는 것은 밝은 한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광명을 열어서 이 우주광명과 합일시키는 거. 그 우주광명 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나도 환이고 너도 환이고. 그럼 우리 환이 된 사람이 세운 나라가 그 환국이에요. 근데 한자로 봐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자로 봐도 여기 나무목이죠. 동방목이에요. 동방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요거는 하늘 땅. 하늘과 땅 사이에서 동방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온 우주를 밝게 한다는 한자로 봐도 그런 뜻이 있어요. 한자로 봐도.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인류 미래에 있어서 내가 환이 되고 광명한 인간이 돼서 온 지구의 사람들을 광명한 인간, 신선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 9,000년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부여한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이 국통맥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역대 제왕 신선님들의 수행법과 이 광명으로 나라를 열고 수행으로 백성들을 광명한 백성들로 만들었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윤창열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